안녕하세요. 논문카고입니다. 네, 조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 댓글 답변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도 댓글 답변을 했는데 네. 또 댓글 답변을 하게 되네요. 우리 이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올려주셔서 근데 저기 감사합니다. 예, 중간중간에 보면은 댓글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그래요? 아니야. 그거는 해달라고 명확하게, 이게 댓글 내용이 명확하게, 쉽게 답을 할 수 있으면 내가 그 답을 해드리는데, 예, 곤란한 것들은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예. 그런 거 골라서 이제 해드리는 거야. 근데 저기 대답도 안 해주고 영상도 안 만들어주는 것도 있던데. 갈라치기 좀 하지 마세요. 이 갈라치기는 악마가 하는 거야. 기면은 어떻게 찾아보고 있으면 어떡할래요? 갈라치기 하면 안 돼. 예, Anyway, 이거는 옛날에 한번 이런 누군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패턴이야. 질문 자체에 좀 문제가 좀 있었고, 네. 하지만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 이번 질문도 보면은 약간 또 질문에 좀 문제가 있죠. Anyway, 그러니까 이게 이 C 조건이 참 어려운 모양이야, 인코텀즈에서. 가르쳐줘도 또 어렵다고 가르쳐주고 딴소리하고 이렇게 음. 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간 CPT 조건에서 매도인의 비용 부담은 어디까지이냐, 이게 이제 질문의 핵심인데, 네, 질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질문 내용은 뭐냐면, CPT 조건에서 매도인이 비용 부담은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 가는 구간이라고 하면 인코텀즈가 CPT 부산 CFS라고 가정하면, CPT 부산 CFS라고 가정할 수가 없죠. 네. 가정할 수 있지. 아니, 부산 락스 구간이 어떻게 가정하지? 부산 럭스 구간, 그러니까는 부산이 토착지면은 가능하죠. 아니, 이렇게 하면 보통 앞에가 출발지. 앞에가 출발지예요. 아, 저게. 매도인의 비용 부담은 네. CFR처럼 LA항 도착까지 발생하는 전 비용을 내면 되는 건가요? 저기 LAX가 저기 락스, 락스가 뭐예요?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보통 그 이제 두 개 있잖아요. 지명은 네. 표준이 세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명은 코드화할 때. 네. 근데 이게 이제 같은 지명이 많다 보니까 네. 최근에 2개는 국가 코드, 3개는 지명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그럼 이제 LA는 로스앤젤레스인데 보통 LA를 하잖아. 네. 근데 LA는 2개밖에 없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뒤에 X를 하나 붙인 것 같아. 그래서 음. 정식으로는 USLAX라고 해야 돼요. 그 LA의 그 항구가 하나였죠. 롱비치라고. 롱비치는 LGB. LGB. 롱비치, LGB. 그 USLGB. LGB 그것도 LA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LA 옆에 아, 야불따기에 붙어 있는 거죠. 이 야불딱에 붙어 있는 게 LGB.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 항이라잖아, 뉴욕. 네. NYC가 뉴욕이거든요. 네. 뉴욕도 엄밀히 얘기하면 뉴욕이 아니고 뉴저지에 있는. 그럼 뉴저지는 뉴욕주랑 틀린데?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접, adja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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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jacent 하면은 예. D 빼먹는다니까, 쓸 때. 부금인데 뭐 그걸.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이제 영어 단어 막 외울 때 예. 웬즈데이 하면은 예. 알 수가 없잖아. 웨드네스데이 해야 알아듣지. 죄송합니다. 셰익스피어 그러면은 스펠을 쓸 수가 없잖아. 예. 셰익스피어라 이렇게 딱 해야지 딱 바로 알 수 있잖아. 섹스피어도 저기 스펠링 쓸 줄 아세요? 그 모르면 시험 어떻게 봐. 저 영문학 전공자인데도 나서 그거 모르는데. 셰익스피어래. 딱 그렇게 하면 바로 나오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드제이선트라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옆으로 썼네. 예. Anyway,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역 전문가이신 우리 조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그러면 네. CPT라는 게 중요하고 CPT 부산 CFS라는 건 없다. 중요하고 그럼 CFR처럼 락스항까지만 비용을 내느냐? 요게 질문의 핵심이죠. 답변을
하시기 전에 화면을 바꿔야겠죠? 아니 그런데 여기 그 답변을 제가 이렇게 드릴 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애매한 부분들은 사실 또 계약서에다가 명시적으로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 인코텀즈라는 게 이렇게 뭐 제정이 되고 뭐 개정이 될 때는 뭔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즘에는 좀 민감한 게 토착지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답은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소송 들어가면 돈 많이 쓰는 놈 이기는 경우들도 많고 요즘에 유전무죄? 그러니까 요즘에 민감한 사안들 보면은 요즘 유권무죄, 무권유죄. 뭐 하여튼 요즘에 판결을 제가 이렇게 몇 개 유심히 보는 판결들이 있는데 그 증거에 따라 재판을 갖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증거를 채택할 때 우리나라는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관이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증거로 채택하는 거야. 그래서 법관 자체가 약간 편향적인 의식을 갖고 있게 되면 증거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취합을 하고,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타당하다고 하는 것들도 법관이 스스로 증거를 배척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 조문 해석에 자의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서에다가는 명시를 해주는 게 좋고요. 특히 최근에는 도착지 비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지. 도착지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에다가 명확하게 표시를 갖다 하시라라는 걸 먼저 당부를 드리고, CPT 조건에서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화면 바꿔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눈문카고님이 저 갈궈가지고 이거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CPT 다음에 그 장소가 반드시 표시되는 장소가 있고, 표시되면 좋다, 권고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CPT 다음에 반드시 표시되는 장소는 목적지, 도착지입니다. 요거는 출발지잖아. CPT 부산은. CPT CFS라고 하면 저거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저렇게 표시를 하는 그렇지. 거죠. 그죠? 그래서 C로 시작되는 거는 그 C로 시작되는 규칙은 어디까지나 표시되는 장소는 목적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출발지는 저기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표시를 갖다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제가 눈먼카고님이 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하라 그래가지고 쭉,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숫자가 뭐 12, 13, 26, 12, 26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질문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만 인코텀즈 원문에서 제가 발췌를 갖다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2번 문단에 보니까는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에 다음에 지명되는 장소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오늘 문제가 되는 거 C규칙이죠. 네. C규칙에서 표시가 되는 장소는 물품의 운송에 뭐라고 돼 있죠? 목적지.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화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도착지가 표시가 되어야 되고, 이 장소는 인도의 장소나 인도의 항구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 조건이 항상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C 조건 뒤에 나와 있는 그 지명은 네. 목적지잖아. 그래서 목적지. 근데 보통 F 조건이나 D 조건은 그 장소가 또 인도의 인도의 장소죠. 장소가 되잖아. 그렇죠. 근데 C 조건은 거기가 인도의 장소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내 사람도 헷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계속 헷갈려. 근데 C 조건에서 인도의 장소는,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는 뭐예요? 거기는 선적지. 그거는 출발지. 그래서 그 계약서에 몇 월 며칠까지 선적을 갖다 해라라고 하면 선적지에서 배에 실기만 하면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어렵다, 그죠? 그렇지. BL 나오는 게 BL 나오는 거 굉장히 딜레이가 너무너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예, 그럼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또 CPT, 오늘 그 얘기하는 게 질문에 나온 게 CPT 같은 경우에는 뭐 내륙지까지 확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카고 이런 데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도착까지 책임지는 그런 D 조건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FOB가 포트잖아. 네, 요거와 상대되는 게 CFR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FCA가 내륙 지역에서 인도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요거와 상대되는 게 CPT잖아요. 요거 이제 내륙 지역까지 또 가는 거니까. 뭐 FCA랑
상대되는 게 상대되는 게 이제 CPT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질문 내용은 CPT는 한 비용을 어디까지 내느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CFR처럼 한국까지 내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질문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CPT LA 네. 이렇게 했으면 좀 말이 좀 되는데. 그러니까 그죠. CPT LA CFS 하면 말이 되는데. 그렇죠. 예. CPT 그래서 LA 우리 질문을 CPT LA CFS로 보고 이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요. 일단은 그래서 C로 시작되는 거는 그 표시되는 장소 뒤에 반드시 표시되는 자는 목적지고 인도 장소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요건- 지을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인도되는지 어디서 위험 이전되는지 모르고 어디서 선적을 완료하는지가 지금 표시가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다가 계약서에다가 써놔라. 써놓으면 된다. 네, 써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C규칙에 위에 나온 것들과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건데 C규칙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달리안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딸이엔. 따렌이에요. 세냥, 따렌 이런 것들은 도착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출발하는 것이 시원양, 시원. 중국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도착하는 거죠. 음. 그죠? 예, 그런 거죠.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수입 화물이 된다.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보낼 때는 수출 화물이 우리나라 된다. 사람이 수출 화물이 된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궁금한 게 CIF가 있고 CFR이 있고 요거는 해상이고 그 다음에 CIP, CPT는 복합운송. 이제 복합 운송도 가능하다. 그러면 두 개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CFR, CIF랑 CPT, CIP는 구분을 갖다 해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보니까 7개의 규칙에 쭉 보게 되면 이게 그 모든 운송 방식 복합 운송을 위한 7개의 인도 규칙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지점이 본선상이나 선척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7개 규칙은 뭐냐면은 CFR, CIF, FOB, FAS를 빼고 나머지 7개를 얘기해요. 나머지 7개는 복합 운송에서도 쓰고 해상 운송에도 쓰고. 그렇죠. 근데 금방 말한 4개는 해상 운송에만 써야 된다 그랬지.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해상 운송에도 쓰고 복합 운송에도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해상 운송일 때는 어떤 걸 써야 돼? 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러면은 7개는 해상 운송에도 써야 된다며. 하나는 해상 운송에만 써야 된다며. 그러면 7개에 해당 해상 운송에도 쓰는 것 7개도 해상 운송에 쓸 수가 있잖아요.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해상 운송일 때는 도대체 뭘 써야 돼?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보니까는 이제 본선상이나 선척이 아닌 경우라고 돼 있죠. 저희 인도 장소나 도착지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가 본선상이나 선박의 선척이 아닌 경우에는 CPT, CIP를 쓰고 요 두 장소 모두가 본선상이나 선척인 경우에는 CFR, CIF를 쓰는 거다. 정리되셨나요? 대충 됐다 합시다. 대충 됐어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CPT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해상 운송에도 쓸 수는 있지만 그 해상 운송인데 물건이 최종적으로 운송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장소가 본선상이나 본선의 옆 선박에 크레인이 닿는 데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뭘 써야 돼요? CIF나 CFR을 써야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멀리 가게 되면 CPT나 CIP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CPT, 락스, CFS는 되는 거지. 그렇죠. 크레인이 닿는 데가 아니니까. 크레인이 닿는 데를 넘어가니까. 그래서 C로 시작되는 규칙 4개 다 어떻게 보면 C로 시작되는 규칙 4개 다 해상 운송에 쓸 수는 있는데 해상 운송에 쓸 수 있는데 CIF랑 그 다음에 CFR 같은 경우에는 본선 상에서 매수인에게 인도가 되거나 내리더라도 크레인이 닿는 데까지 딱 내리는 거고 그걸 넘어서게 되면 CPT나 CIP를 갖다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하고 관련돼서 그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A 구조, B 구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A 구조, B 구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A에서 나와 있는 것부터 G까지를 다 지불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될 때까지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도되는 장소는 어딘지 표시가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재비와 운송 관련 그 보안 비용을 포함하여 운송비와 A4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A4는 뭐냐면 종이 A4지가 아니고 그 매도인이 그 위에 있는 A1, 2, 3, 4, 5, 6, 7, 8 쪽에 있을 때 A4가 뭐냐면 그게 매도인의 운송계약 체결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 CPT 다음에 어떤 장소가 나온다고 그렇지, 했잖아요. 그 그렇지. 장소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한 애들은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된 목적지에서 모든 양육 비용, 내리는 비용이죠. 해당 비용이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내리는 비용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반드시 내야 되는 그 비용인 경우에는 내리는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갖다 하는 건데, 근데 매도인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운송계약을 체결을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장소가 본선 위라고 합시다. 불화물이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리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운송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제3국 통과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그 스위스 같은 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 중간에 거쳐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중간에 뭐 프랑스를 거치든 이탈리아를 거치든 거쳐야 지금 스위스를 그러니까 북한이 개방됐다는 가정하에서 그죠? 쭉 이렇게 가게 되면 그 3국을 통과할 때 3국에서 통과세를 이렇게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3국에서 통과세를 이렇게 달라고 할 때 그때 그 통과세까지 그 운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매도인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3국을 갖다 통과할 때 별도로 매수인이 막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매도인이 부담을 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A 직세에 따라서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의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인도로 가게 되면 인도의 증거 서류를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뭐 우편으로 보냈다 예를 들면 그런 건가? 요거는 이제 그 운송 서류가 나오게 되면 운송인에게 물건이 넘겨졌다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운송 서류 같은 걸 갖다가 제공하는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되죠. 우편 비용. 우편 비용이 아니고 운송 서류를 발급받는 비용. 운송 서류를 발급받는 비용 이런 것들. 발급비가 있으니까. 예, 그 발급받은 다음에 또 우편으로 보내주든 해야 되겠죠. 그 비용까지 매도인이 이렇게 부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7이라고 돼 있어요. A7 요거는 A7A는 자기가 수출 통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7B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매수인이 수입 통관할 때 어떤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게 A7B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인이 도와주세요라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죠? 아, 여기 A7 그 B는 제가 착각했다. 수출 통관하려고 수입자로부터 정보나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입자한테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수입자가 도와줬을 때 수입자한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건 수출자가 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출 통관 비용 이런 것들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수인은 그 매수인에게 B7A에 따라 서류 정보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과 관련 모든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저기 매수인이 또 저기 그 뭐 서류라든지 뭐 이렇게 도와주면 그 주는 거다라는 건데, 그러면 예. 통상적으로 네. CPT는 내륙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내륙 지역일 수도 있고 한국 통상적으로. 내륙 지역으로 가는 그러면 거. 이제 보통 시카고 가면은 CPT 시카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LA에서 내려가지고 시카고 올라가는 비용은 저 계약이라는 게 어디 있었는데? 여기 들어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저것 때문에 그런 거지. 예, 저것 때문에 시카고까지 비용을 갖다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CFR LA 그러면은 이제 LA 한국에서 끝나는 거고, 네. CPT 시카고 그러면은 시카고 내륙 쪽에 가는 건데, 예, 비용을 내륙 운송비는 그 비입원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다 얘기죠. 그렇죠. 내륙 운송비까지 이렇게 발생을 갖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인도 장소는 어디다? 부산항에서 했으면 부산항에서 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체결하는 비용을 내지만 인도는 부산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 추가 비용이 이제 자꾸 생긴다. 그럼 매도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하는 거죠. 선적 당시에 확정된 운송
비용만 내는 거지. 비용만 내는 거죠. 확정된 거, 그지? 예, 확정된 것만 이렇게 쭉 내고 계약서 그 뒤로 확정된 이제 것만. 추가적으로 내는 것들은 매도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고 매수인이 그래서 부담. 예를 들면 예, LA 내려가지고 시카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항구가 난리가 나가지고 네, 디몰리지가 발생했다. 네, 또는 철도 타러 갔는데 철도 못 타고 옆에 자빠져 있느라고 토리지 발생했다. 네. 이런 거는 선적할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몰랐다는 거잖아. 몰랐다라고 하면은 매도인이 낼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내는 돈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뒤로 추가적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다 하라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댓글이 나왔던 이유가 미국에서 도착해가지고 물건이 단기 적체돼가지고 내륙 운송이 안 됐을 경우에 디머리지는 바이어가 부담한다. 그건 다 바이어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던 동영상을 보시고 이 질문을 하신 거지. 아, 그래요. 일단은 그래서 당초에 예상되는 그런 비용이 있죠. 통상의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뒤로 추가적으로 막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면 매수인이 이렇게 부담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도착지 비용들이 막 항목들이 막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식적으로 설명을 하면 CFR은 해상운송, CPT는 해상운송비 플러스 내륙운송비. 예. 그런데 해상운송비, 내륙운송비 말고 돌발적으로 발생했던 비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매도인은 신경 안 쓴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요즘에 그거잖아요. 중국 정부 눈치 봐가지고 도착지에서 운임을 조금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받는 비용은 요만큼이 도착지에서 또 이만큼이 발생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가 그래서 있어요. 항상 사전에 그거는 통보해줘야 돼. 예. 도착지에서 이런 비용이 발생한다. 네. 바이어야 네. 알아라. 그럼 바이어가 알았다. 그럼 끝나는 거고 바이어가 내가 못 낸다 그러면은 그걸 해결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선적 전에 예, 그 문제를 풀어야겠지. 서전에 풀어야 되고 그거 안 풀면은 서로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지금 그 도착지 비용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운임보다 더 비싸.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 웃기지 마라고 이제 매수인 쪽에서 나와버리면 이렇게 골치 아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운임에 포함될 비용이 도착지 착지불로 이렇게 받아가는 그런 성격이 크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요. 미국 내에 관세를 갖다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예요.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돼요. 오케이. 항상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내용은 인코텀즈에 우선한다. 이걸 갖다 생각을 갖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